안녕하세요. 부풀 기파랑 국어학원 중등부 담당 강사 이하진입니다. 오늘은 2023년 한빛중학교 3학년 1학기 중간고사 내신 대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한빛중학교 내신 3학년 1학기 중간고사의 키워드는 깊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뒤에서 이제 자세히 얘기를 하겠지만 간단하게 얘기를 하자면은 깊이가 지문이라든가 교과서에 있는 내용들을 디테일하게 깊이 있게 들어가는 그런 문제들이 출제되기 때문인데요.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에 이 표와 그래프를 잠시 보시겠습니다. 자, 요거는 한빛중학교 3학년 1학기 학업 성취도를 2022년, 작년부터 2020년까지 요 3년간의 학업 성취도를 나타낸 표입니다. 자, 여기에는 학생들의 평균 점수, 표준 편차, 그리고 A, B, C, D, E. 요거는 이제 90점대가 A, 80점대, 70점대, 60점대, 그리고 그 이하. 그러니까 학생들이 어느 정도 점수에 분포하고 있는지를 퍼센트로 나타낸 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2022년에는 평균이 88.4점이에요. 그리고 이 A, 그러니까 100점이거나 90점대인 학생들이 64.1%라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다시 말하면 뭐겠습니까? 자, 64점. 10명 중에, 학생 10명 중에 6명 이상은 90점 이상을 받는다. 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2021년, 2020년도 마찬가지죠. 평균 점수가 조금씩 지금 올라오고 있죠. 2020년은 80점이었는데 2022년은 88.4점. 원래도 이렇게 시험의 난이도는 약간 평이하다고 볼 수 있는데 갈수록 지금 조금 더 약간은 쉬워지는 그런 경향을 가지고 있다. 자, 옆에 잠깐 보시면 표준 편차도 지금 16에서 12.6으로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 말은 상위권 학생들과 하위권 학생들의 격차가 그만큼 줄어들었다라는 얘기예요. 이 학생들의 점수 분포가 폭이 아주 좁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상위권과 하위권의 격차가 그만큼 적다는 얘기는 시험이 약간은 변별력이 조금은 떨어진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실수를 해서 이제 실수를 좀 많이 해야겠지만 실수를 해서 12.6점 이상이면은 등급이 굉장히 쉽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자, 다음 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 이제 이 국어 이제 중간고사 출제 경향이 어떤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한빛중학교 시험은 문학 파트에 좀 치중된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총 22문항 중에서 이 1단원, 시조와 현대시와 현대소설을 합쳐서 19문항, 그러니까 문학에서 22문항 중에서 19문항, 그 2단원 설명문은 단지 이제 3문항 정도 나왔고요. 그러니까 문학이 굉장히 깊게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자면은, 자, 문학 영역을 그만큼 디테일하게, 깊게 들어가는 경향이 강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시험의 난이도 자체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평이한 편이고 크게 높진 않지만은 문학,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소설 파트의 비중이 굉장히 높고 그리고 그렇다 보니까 작품의 디테일이라든가 이런 거에 관해서 깊게 들어가는 그런 문제들이 출시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품 전체 내용을 이해하고 그리고 세부적인 내용들까지 숙지를 해서 완벽하게 이해를 해야지만 고득점을 맞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기출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자, 요거는 시조입니다. 시조. 자, 내 마음 배워내요. 그리고 개를 연화문이나 기르되. 그러니까 시조의 개념을 묻는 시조의 개념과 그리고 정의에 대한 그런 문제입니다. 자,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1번 가와 같은 갈래. 이게 바로 시조죠. 시조에 대한 적절한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 시조의 개념, 시조에 대해서 적절한 설명만을 고른 것. 시조는 3, 4조나 4, 4의 형식을 가지고 있다. 고려마에 발생해서 현재까지도 창작되고 있다. 3장 6구 45자 내외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 다 맞는 얘기입니다. 자, 근데 조선 전기에서 후기로 갈수록 주 작자층이 양반층으로 제한되고 있다. 반대입니다. 반대. 조선 전기에는 양반층에 제한되어 있다가 후기로 갈수록 평민들에게도 이렇게 작자층이 넓어지는 그런 경향이 있었는데 자, 그리고 미음. 일정한 형식을 지닌 우리 고유의 정형시로 사음보의 운율을 지니고 있다. 리을을 제외하고는 다 맞는 말입니다. 기역, 니은, 디귿, 그리고 미음. 답은 4번이 되겠죠.
시조의 개념에 대해서 시조가 이제 3, 4조와 4, 4조 시조의 형식 그리고 시조가 언제 시작되었고 현재까지 창작되고 있다. 또 시조의 형태라든가 이런 것들을 작자층이 어땠는지 이런 것들 시조의 개념에 대해서 물어보는 질문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작품보다도 작품 외적인 시조라고 하는 갈래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문이 조금 긴데요. 자, 요거는 이제 작중의 작품, 그러니까 교과서 수록 작품, 마술의 손입니다. 자, 이 지문은 이제 너무 길기 때문에 간단하게 문제를 보면은, 자, 윗글 전체에 대한 적절한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 자, 마술의 손은 1970년대 작품의 배경을 물어보고 있죠. 작품은 70년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고, 도시에 사는 소시민의 변화된 생활을 소재로 하고 있다. 배경은 시골 마을입니다. 도시가 아니라 시골이기 때문에 니은은 아니고. 디귿, 주인공인 나가 자신이 겪은 일을 사실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작품의 서술자가 누구냐? 이 작품은 전지적 작가 시점이기 때문에 주인공이 서술하고 있는 게 아닌 거죠. 자, 리을, 역순행적 구성을 통해서 근대 문물이 보급되기까지의 내용을 보여주고 있다. 소설의 구성, 역순행적 구성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 작품에서는 이 작품의 시간의 흐름을 과거를 회상했다가 다시 돌아왔다가 이런 식으로 역순행적 구성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리을도 맞는 얘기고요. 자, 미음, 군대 문물의 보급으로 인한 삶의 변화 모습을 통해서 자본주의적 근대화를 비판하고 있다. 이 작품의 주제입니다. 자, 작품의 배경과 소재와 서술자, 그리고 뭐 역순행적 구성, 그리고 소설의 주제, 이런 것들을 지금 물어보고 있죠. 그러니까 소설이라고 하는 이 갈래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그리고 이 작품의 내용, 디테일에 대해서도 알고 있는지, 를 물어보는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또 마술의 손입니다. 자, 여기서는 이 작품, 자, 기억에 나타난 갈등의 종류와 가장 가까운 것, 갈등의 종류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죠. 갈등이란 거는 이제 소설에 나오는 갈등은 외적 갈등과 내적 갈등이 있는데, 자, 기억에 이제 묘사되는 갈등은 사람과 사람, 그러니까 외적 갈등이라고 볼 수 있고, 자, 보기 중에서는 2번입니다. 수영이와 장호가 다퉈서 사이가 벌어진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갈등. 나머지는 혼자서 여행 갈 지역을 결정하지 못해서 머리가 아프고 친구 생일에 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하면서 내적 갈등이라고 볼 수 있고, 자, 2번. 그래서 답은 가장 가까운 외적 갈등에 대해서 물어보는, 그러니까 소설의 이런 작품 속 갈등 양상에 대해서 파악을 하는 그런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2023년 내신을 어떻게 진행을 하느냐. 자, 기본 다지기.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학교에서 사용하는 자습서와 평가 문제집을 통해서 예습을 진행할 거고요. 자, 그리고 단톡방을 통해서 학부모님과 학생과 이 담당 강사가 모두 참여하는 단톡방을 통해서 과제를 점검하고 개인별로 맞춤 관리를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정규 수업에서는 기파랑 교재를 사용해서 이 작품에 대해서 단원별로 디테일하게 깊게 들어가면서 정규 수업을 진행할 거고, 그리고 정규 수업 후에는 기출 문제들을 바로바로 풀어보면서 그날 배운 것을 복습하고 숙제로 나가면서 계속해서 머릿속에 암기를 하면서 반복 숙달 훈련을 하고 이 시험 실전을 대비한 반복 숙달 훈련을 계속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내신을 진행한다면은 이제 고득점 100점을 이제 물론 목표로 해야 되고, 뭐 실수를 하더라도 하나 정도, 최대한 그 정도만 틀린다 생각하고, 무조건 100점을 맞는다 생각하고 준비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 감사합니다.